네, 안녕하세요.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의 박정호입니다. 오늘 제가 소개해드릴 내용은 재생에너지 기반 그린수소의 이해입니다. 그린수소란 무엇이냐에 대해서 개요를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이제 그린수소 시스템이 과연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에 대해서 개요. 다음으로는 각 시스템별로 세부 사항이 어떤지 말씀드리고 향후에 그린수소의 전망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그린수소라는 것이 이제 나오게 된 배경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온실가스 농도 증가로 인해서 기후변화 및 재해 발생이 굉장히 심각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이제 당연히 화석 연료에서 재생에너지, 특히 풍력과 태양광으로의 에너지 전환이 굉장히 급속도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즉, 기후변화와 재해 발생 증가 해결을 위해서 본격적인 재생에너지로의 에너지 전환이 이루어진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렇지만 이런 재생에너지는 사실 이제 여러 가지 좀 이슈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왼쪽 상단에 있듯이 이제 변동성입니다. 기본적으로 재생에너지는 본질적으로 변동성이 심각합니다. 특히 태양광 같은 경우에는 일별로 태양이 있을 때만 발전을 할 수가 있을 거고, 마찬가지로 풍력 같은 경우도 바람이 불 때만 이제 발전을 할 수 있겠죠. 특히 이제 그림을 보시면은 빨간색이 이제 태양광이고 파란색이 풍력인데, 빨간색 같은 경우는 이제 봄, 여름, 가을철에 좀 집중적으로 생산이 될 수 있고, 반면에 풍력 같은 경우는 겨울철을 이제 좀 강하게 발전이 될 수 있다는 것을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현재 해당 그래프는 우리나라 이제 제주도의 이제 기상 데이터 기반으로 해서 발전량을 나타내는 것인데, 이렇기 때문에 우리 현대 사회에서는 사실은 이제 안정적인 전력 공급이 필요하죠. 그렇지만 이러한 이제 변동성은 기본적으로 안정적인 전력이 필요한 현대 사회에 맞지 않고, 또한 이렇게 변동성이 심하기 때문에 우리가 전기를 꽂아서 쓰는 전력망의 불안정을 초래를 할 수가 있습니다. 특히 전력망 같은 경우에는 너무 전기가 많이 들어와도 문제고 너무 적게 들어와도 문제입니다. 이렇기 때문에 사실은 이런 커테일먼트라고 하는 좌측 하단에 있는 이제 증가하는 출력 제한 문제가 전 세계적으로 심각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특히 우리나라에서도 제주도가 단연 현재 재생에너지 보급률이 가장 높은 상황인데, 이 상황에서 커테일먼트, 즉 재생에너지를 생산을 해도 제대로 전력망에다가 물리지 못하는 그런 문제가 발생을 하고 있고요. 이는 우리나라뿐만이 아니라 사실은 전 세계적으로 지금 현재 굉장히 심각한 문제이기 때문에 이에 대한 해결 방안이 있어야 됩니다. 이 때문에 사실은 이제 에너지 저장이 필요하겠죠. 예를 들어 많이 생산될 때는 에너지를 저장해놨다가 적게 생산될 때는 이제 빼서 쓰는 그런 에너지 저장 시스템이 필요합니다. 자, 대표적인 에너지 저장 시스템이 바로 이제 배터리입니다. 배터리를 쓰면 되긴 하지만 사실은 배터리의 문제는 에너지 밀도가 굉장히 낮고, 즉 설치한 대비 에너지를 많이 저장을 할 수 없습니다. 그 또한 이제 비용이 굉장히 높은 단점이 있습니다. 작은 규모는 괜찮지만 굉장히 이런 재생에너지가 굉장히 많이 생산되는데 그거를 저장해서 활용하는 데에서는 굉장히 한계점이 있다. 그런 문제점이 있죠. 그런 문제 때문에 나온 것이 바로 이제 이런 파워 투 가스라는 기술이고, 이는 전력을 가스화 해보자라는 기술이고, 그 중에서도 파워 투 하이드로젠, 파워를 수소로 만드는 그런 기술이 현재 이제 굉장히 각광을 받고 있고 개발이 진행 중입니다. 그린수소에 대해서 좀 더 자세하게 그림을 보면서 말씀드리면, 기본적으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어떤 전력을 활용을 하는데, 해당 전력은 리뉴어블 에너지, 즉 재생에너지이고요. 이런 재생에너지를 활용해서 이런 수전의 설비를 활용하면 이제 전기 분해를 통해서 수소와 산소가 생산이 되죠. 그 중에서 나오는 수소를 이제 저장을 했다가 그거를 이제 분배해서 활용을 하면 되는 것이죠. 이런 이제 그린수소의 장점은 바로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전력을 가스로 만들 수 있는 장점, 그리고 섹터 커플링, 예를 들어서 수소가 어떤 운송 연료로도 쓰이긴 하지만 실제로 이제 어떤 발전의 연료의
천연가스에 혼입을 해서 활용이 될 수도 있는 거고, 또는 이제 우리가 수소 연료전지라는 것이 있는데 수소를 활용해서 발전을 하는 이제 그런 설비죠. 그런 설비를 활용하게 되면 이제 별도의 이제 열이 또 발생을 합니다. 그런 열을 또 뭐 지역 난방이나 뭐 이런 쪽에 활용할 수 있고, 그런 여러 가지 뭐 전기, 뭐 열, 수소 이런 섹터 간의 커플링이 가능하다, 이런 장점. 그리고 기본적으로 재생에너지를 활용하기 때문에 굉장히 깨끗하고 친환경적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 배터리가 어느 정도 이제 그런 그 에너지 밀도가 낮기 때문에 문제가 있지만, 수소는 이제 수소로 전환을 한 다음에 그것을 잘 저장만 해놓으면 차후에 이제 꺼낼 수 있는 그런 굉장히 높은 이제 스토리지 캐파시티가 있고요. 그리고 기본적으로 재생에너지를 쓰기 때문에 이런 온실가스가 배출이 거의 안 되죠. 마지막으로는 이제 롱거 디스차지 타임. 이것도 마찬가지로 이제 뭐 계절적으로 우리가 겨울에 풍력 많을 때 저장을 했다가 뭐 여름에 빼서 쓰는 뭐 그런 것들이 가능하다. 그래서 그런 장점들이 굉장히 많이 있는 이제 그런 기술입니다. 이제 본 그림을 보시면 이제 여러 가지 섹터, 전력, 열, 수소, LNG, 우리나라에서 이제 향후에 중점적인 이제 에너지원으로 이제 그 점쳐놓은 그런 에너지원들을 보여드리는데, 이렇게 그린 수소를 활용하게 되면 이제 에너지 안보 측면에서 기존에는 우리나라가 사실은 이제 화석연료를 거의 뭐 석탄도 거의 지금 활용을 많이 안 하고 있지만 이제 그런 석유나 그런 가스를 전부 다 이제 수입을 해오고 있죠. 그런 화석연료를 탈피해서 우리 자체적으로 재생에너지로 자체 생산이 가능하다 하는 측면에서 이런 에너지 안보에 좀 좋은 장점이 있고, 그리고 지속 가능한 장점, 즉 특히 이런 온실가스 배출이 거의 없으면서 향후에 재생에너지가 굉장히 더 크게 보급이 됐을 때 재생에너지로 인한 변동성 문제를 해결을 하면서 또한 이제 그런 에너지를 저장해놨다가 다시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에너지 전환 관점에서 굉장히 우수한 이제 그런 기술입니다. 또한 이제 에너지를 이용함에 있어서 지역과 세대 간 배분에도 용이하고, 마지막으로 이제 섹터 커플링, 아까 여러 가지 섹터 간의 그런 커플링도 가능한 그런 에너지원이죠. 자, 이런 그린 수소는 사실은 수소라는 것이 기존에도 저희가 많이 생산을 하고 있습니다, 이미. 대표적인 수소 생산 방식이 바로 이런 부생수소. 부생수소는 사실은 이제 우리가 나프타 분해를 하면서, 나프타라는 것은 우리가 기본적으로 원유를 이제 해외에서 수입을 해와서 그거를 증류를 하게 되면 여러 가지 뭐 가스뿐만 아니라 이제 원유, 뭐 가솔린, 경유, 뭐 이런 그 아스팔트 이런 것들이 물질이 분리가 돼서 나오는데, 그 중에서 이제 대표적인 이제 물질 중에 하나가 나프타라는 물질입니다. 이런 나프타를 우리가 이제 다시 반응을 시키게 되면 거기서 여러 가지 뭐 에틸렌이라든지 프로필렌 같은 반응성이 굉장히 좋은 물질이 나오고, 그거를 이제 또 합성을 하게 되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쓰는 그런 플라스틱의 원료를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그 물질을 만드는데 굉장히 중요한 이제 산업이고, 현재 우리나라에서도 나프타 분해를 많이 하고 있고요. 그런 과정에서 사실은 가스가 많이 나오는데, 그런 과정에서 뭐 내추럴, 그러니까 그런 과정에서 이제 메탄가스, 에탄가스, 프로판가스도 나오지만 수소도 나옵니다. 그런 과정에서 나오는 부생수소가 있습니다. 그런 부생수소가 사실은 기본적으로 많이 나오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기본적으로 뭐 추출수소라든지 뭐 바이오매스 가스화 이런 걸 통하면 기존에 이제 뭐 천연가스라든지 바이오매스와 같은 자원을 열을 가하거나 반응을 시키면 기본적으로 이제 그런 물질들은 탄화수소, 이제 탄소와 수소로 이루어진 그런 물질인데, 거기서 우리가 이제 수소를 이제 빼내는 거죠. 그렇지만 예를 들어 가지고 우리가 메탄가스 CH4라고 하는 그런 거에서 수소를 두 개를 빼내게 되면 이제 C가 남게 되는데, C 자체로는 사실 고체이기 때문에 사실은 열을 가해서 수소를 빼낸다고 해도 그 고체가 이제 그런 반응에 있어서 이제 문제를 일으킬 수가 있습니다. 촉매가 이제 금방 이제 열화돼서 못 쓰게 되는 문제가 있어서, 사실은 그런 추출, 그러니까 개질을 할 때는 메탄가스와 다른 이제 물을 같이 넣어서 이제 그 반응을 일으키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이제 물 안에도 이제 H2가 들어있고 이제 산소도 들어있죠. 그 산소가 이제 우리 그 C와 반응을 해가지고 이제 CO2가 만들어지고 동시에 수소가 생산이 되겠죠. 근데 그 과정에서 문제는 이제 우리가 그 수소를 사실은 그 이산화탄소 배출을 막기 위해서 쓴다고 하는데 그 과정에서 이제 CO2가 나오기 때문에 그 CO2를 제거하는 카본 캡처 앤 스토리지 기술을 접목을 하지 않으면 이제 CO2가 이제 대기 중으로 방출이 되면서 온실가스 문제가 또 발생이 되는 거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런 이제 우리가 기존에 굉장히 그 경제적으로는 굉장히 좋은 방식이긴 하지만 이런 CCS를 붙여서 해야 되는 그런 단점이 있습니다. 그게 이제 가장 그래도 조금 현재 굉장히 대량으로 생산할 수 있는 방법이고, 이제 다른 수소 생산 방법이 바로 오늘 말씀드리는 그린 수소 방법입니다. 재생 전력을 활용해서 물을 전기 분해해서 수소를 만들어내는 방식인데, 사실 그린 수소라는 이제 그 방식보다 이제 일단 이 수전의 그린 수소에서 이제 그린 수소라는 거는 그린은 재생 에너지를 쓴다는 이제 수소인데, 사실 수전해라는 기술, 수소를 전기 분해하는 기술은 굉장히 오래된 기술입니다. 이미 굉장히 오래전부터 활용이 돼 왔지만 문제는 기존에는 굉장히 안정적인 전기를 활용해서 수소를 활용한 반면에 현재 그린 수소 같은 경우는 굉장히 변동성이 심한 그런 전력을 활용해야 되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안정적인 전력이 공급이 된다고 하면 굉장히 그런 수소를 만드는데 또 안정적으로 생산할 수가 있는데 우리 재생에너지를 활용하게 되면 변동성이 심하죠. 변동성이 심한 것을 활용하게 되면 우리 수전해를 만드는 이 수전해 장치도 또한 변동성이 굉장히 극심해지고 이로 인해서 굉장히 그런 컨트롤을 하기 힘들어집니다. 예를 들어 수소가 발생되는 쪽과 산소가 발생되는 쪽, 그쪽이 압력이 막 흔들리면서 수소가 산소 쪽으로 넘어가서 폭발 범위에 들어갈 수도 있고 그런 문제점이 있을 수 있죠. 그래서 그런 쪽으로 좀 더 기술이 개발이 많이 돼야지 되는 상황이고, 또 두 번째 이슈는 기본적으로 전력을 활용해서 전기 분해를 하게 되면 경제성이 좋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현재 그린수소 기술은 그런 재생에너지 변동성을 잘 대응할 수 있는 그런 기술 개발, 그리고 경제성을 낮추기 위한 기술 개발을 중점적으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 뭐 다른 여러 가지 이런 그 소금물 전기 분해 방식도 여러 가지 많이 있는데 그런 것들은 이제 주력은 아니고요. 아무튼 추출수소 플러스 CCS, 부생수소, 그리고 재생에너지 기반 그린수소 요 세 개가 굉장히 좀 더 앞으로 좀 더 유망한 그런 그 수소 생산 방식으로 대량으로 생산하는 방식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그림을 보시면 이제 총 세 가지 색깔의 이제 수소가 있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 왼쪽에 첫 번째는 그레이 수소고요. 두 번째 블루 수소, 그리고 세 번째는 이제 그린 수소입니다. 자, 이쪽에서 보시면 제일 왼쪽에 있는 것이 좀 전 슬라이드에서 말씀드렸듯이 천연가스나 여러 가지 그런 그 석탄을 활용해서 수소를 만들어내는 방식입니다. 이 방식은 말씀드린 바와 같이 CO2가 발생을 하게 되죠. 그래서 수소를 생산하는 데 있어서 CO2가 발생이 되기 때문에 사실은 이제 그런 온실가스 저감에는 이득이 없습니다. 두 번째 방식은 블루 수소 방식입니다. 요거는 앞서서 우리가 사실은 그레이 수소라는 그레이 수소 같은 경우는 굉장히 경제성이 괜찮습니다. 그린 수소에 비해서는. 수소를 킬로그램당 2불에서 4불 정도로 생산할 수 있는 굉장히 저렴한 방법이지만 CO2가 방출되는 것을 이제 막기 위해서 이런 카본 캡처 공정을 붙이는 이제 그런 수소 방식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블루 수소 방식이 그런 CCS 공정을 붙여서 카본을 캡처하는 것은 이제 좋고 그렇게 되면 이제 그냥 친환경적이죠. 근데 문제는 또 과연 그럼 우리가 포집을 한 잡아놓은 CO2를 과연 저장을 하든지 어딘가 활용을 해야 될 것인데 그게 또 쉽지가 않습니다. 카본 캡처라는 기술을 활용해서 CO2를 잡아는 뒀는데 그걸 어딘가 저장을 해야 되는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동해에 폐가스전이 있긴 하지만 그 엄청난 그 CO2를 전부 다 저장하기에는 굉장히 턱없이 부족하고요.
뭐 해외에도 뭐 여러 가지 뭐 가스전이 있어서 폐가스전에다 저장을 할 수 있고 하지만 굉장히 좀 한정적입니다. 이런 비용도 많이 들고. 그래서 사실은 이제 카본 캡처를 한 걸 가지고 유틸라이제이션을 한다는 그런 CCU라는 이제 그런 기술도 많이 개발이 되고 있습니다. 요거는 바로 이제 CO2를 다른 유용한 화학물질로 전환하는 뭐 그런 기술인데, 예를 들어 가지고 우리가 CO2를 CO5로 전환을 할 수 있다. 이제 O 하나만 빼면 되니까 CO5로 전환할 수 있다 하면은 CO가 굉장히 사람한테는 굉장히 안 좋은, 예를 들어 뭐 연탄가스의 이제 이제 문제점이 이제 CO라는 문제인데, 불완전 연소되면서 CO가 나오죠. 일산화탄소가. 근데 그게 사람한테는 안 좋지만 이런 화학물질 쪽에서는 굉장히 좋은 이제 그 물질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다른 물질과 또 반응이 잘 되기 때문에 또 다른 여러 가지 화학 물질을 만들 수 있는 장점이 있죠. 그래서 그런 쪽으로 이제 활용을 할 수 있겠지만, 사실은 이제 굉장히 CO2라는 물질이 굉장히 안정적인데 그 안정적인 물질을 또 그런 물질로 만들기 위해서는 굉장히 많은 또 에너지가 들어가야 되겠죠. 그런 에너지가 우리가 뭐 전기를 쓰면 좋겠지만 그 전기 또한 또 이제 비용이 들어가는 거고, 또 동시에 만약에 전기를 이제 재생에너지를 쓰면 좋겠지만 재생에너지가 또 본질적으로 변동성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걸 또 굉장히 또 활용하기가 어렵죠. 그래서 굉장히 좀 아직도 많이 기술 개발이 돼야 되는 분야입니다. 아무튼 두 번째 방식이 이제 블루수소였고, 세 번째 방식이 이제 그린수소라는 방식입니다. 그린수소라는 방식이 바로 재생에너지를 활용해서 수소를 만들어내는 그런 방식이다. 그래서 이렇게 총 세 가지 수소 방식이 현재 굉장히 각광을 받고 있고, 사실은 이제 그린수소 같은 경우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변동성 대응이 어렵고, 그리고 그 경제성이 문제라고 했는데, 이제 그거를 앞서서 수소 경제에 돌입하기에 앞서서 수소를 좀 대량으로 생산하기 위해서는 일단은 이제 그레이 수소를 쓰겠지만 그 후에는 바로 블루 수소로 전환을 하고 궁극적으로는 그린 수소로 전환하는 그런 이제 로드맵을 이제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그림에서는. 지금까지 이제 여러 가지 색깔의 이제 수소를 말씀드렸는데, 본격적으로 그린 수소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표를 보시면 세 가지 기술이 나와 있습니다. 제 왼쪽에 알칼라인 수전에, 그리고 두 번째 양성자 교환막 수전에, 마지막으로 고체 산화물 수전에 방식이 이제 나타나 있죠. 각 방식은 각자 장단점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현재 가장 이제 각광을 받는 기술, 수전의 기술이라고 보시면 되겠는데, 우선 알칼라인 수전의 방식 같은 경우는 굉장히 역사가 오래된 방식입니다. 실제로 예전에 우리가 어떤 비료를 만들 때 필요한 필수적인 이제 케미컬 중에 하나가 암모니아이고, 바로 암모니아를 이제 만들기 위해서는 이제 수소가 필요합니다. 그럴 때 이제 많이 생산을 했던 이제 방식이고, 특히 노르웨이와 같은 국가에서는 이러한 알칼라인 방식으로 수소를 생산해서 비료를 만들었던, 대량을 만드는 그런 거를 많이 적용을 굉장히 오래전부터 해왔습니다. 알칼라인 방식 같은 경우는 이제 KOH라는 전해질을 가지고 이제 이온을 교환하면서 하는 방식인데, 기본적으로 안정적인 전력이 있을 경우에는 굉장히 저렴하고, 왜냐하면 굉장히 오래전부터 우리가 활용했던 기술이기 때문에 저렴하고 굉장히 상용화도 많이 된 기술입니다. 반면에 이런 재생에너지를 연동하게 되면 사실 좀 어려운 문제가 있는데, 중간에 이제 그 다공성 막을 활용하기 때문에 이를 통해서 수소가 산소 쪽으로 투과가 되고, 그로 인해서 이제 수소의 수소 폭발의 위험성이 존재하기 때문에 어떤 전력이 어느 정도 요구하는 만큼 들어오지 않으면은 그걸 수설비를 바로 이제 꺼야 됩니다. 셧다운을 해야 되는 문제가 발생합니다. 예를 들어 가지고 우리가 산소 쪽에 수소 농도가 점차 높아지는 게 보인다 하면 뭔가 이제 이상이 있는 것이죠. 그러면 이제 어느 정도 폭발범위 들어오기 전에 그거 설비를 이제 셧다운을 하고, 셧다운 한 다음에 다시 그거를 안에 있는 뭐 기체를 다 불어내고, 그 다음에 뭐 질소로 퍼징을 하고, 뭐 이런 여러 가지 절차가 필요하고, 또 다시 시작할 때 또 다시 그 재기동하는 좀 어려움이 있죠. 그래서 그런 변동성 있는 쪽에 그냥 적용하기가 어려운 기술이기 때문에 그것을 좀 해결하기 위한 여러 가지 기술 개발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주요 이제 이런 알칼라인 수전해를 개발한 기업들은 뭐 넬사라든지 아사히 카세이, 뭐 티센크루프 이런 회사들이고요. 실제 넬사 같은 경우는 노르웨이 회사인데 예전부터 이런 그 노르웨이의 그런 암모니아 만드는 수소를 굉장히 오랫동안 해왔던 기업이고, 일본이나 이제 독일 그런 기업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전기분해 그런 그 실제 전기분해를 많이 그 장치를 만들어 본 기업이기 때문에 이런 수전해까지도 진출을 해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굉장히 유망한 기술은 양성자 교환막 수전해입니다. 요거는 중간에 이제 그 양성자 교환막을 프로톤 익스체인지 멤브레인이라는 교환막을 통해서 이제 수소가 이제 이동을 하면서 이제 그 수소가 생산이 되는 그런 방식인데, 이런 알칼라인 방식과 비교되는 방식으로서 실제로 이제 운전하는 방식 내부가 이제 약간 산성을 띠게 되죠. 그래서 그럼에 따라서 사실은 안에 활용되는 촉매의 재질이 그 가혹한 조건을 견디는 굉장히 비싼 이류등 같은 촉매를 활용을 해야 된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이제 양성자 교환막 수전해가 굉장히 비싼 단점이 있죠. 반면에 이런 알칼라인 수전해의 다공성 막이 아닌 고분자 막을 활용을 하기 때문에 수소의 투과율이 현저히 적고, 그로 인해서 사실은 재생에너지를 연계해서 활용하기에는 좀 더 좋은 기술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양성자 교환막 수전해 같은 경우는 현재 이제 그런 내부의 그 기금속을 어떻게 하면 가장 줄일까, 그리고 그 기금속을 줄인 상황에서도 어떻게 하면 기존과 동일한 효율을 낼까, 뭐 이런 것들을 위주로 기술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각자 장단점이 있고, 마지막으로 고체산물 수전해 같은 경우는 이제 고온에서 이제 수소를 생산하는 방식이고, 해당 고온에서 보통 이제 왼쪽에 있는 수전해도 마찬가지지만 고온에서 수전해를 하게 되면은 그만큼 이제 수전해의 효율이 좋습니다. 적은 전기로 굉장히 더 많은 수소를 생산할 수 있는 그런 경제성이 좋은 장점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고온에서 운전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장치의 그런 내구성의 이슈가 있고, 특히 일반적인 상황에서 다시 그 고온 수전해를 활용하려면 열을 가해야 되기 때문에 사실은 왼쪽에 있는 일반적인 온도에서 하는 수전해보다 높은 온도까지 가열하는 데 들어가는 비용이 또 들겠죠. 에너지 비용이. 그래서 그런 것들 따지면 사실은 효율 측면에서 이득이 없을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폐열이 존재하는, 뭐 예를 들어 원자력 같은 경우 폐열이 많이 있는데, 그런 경우에 폐열을 만약에 우리가 활용할 수 있다 하면 그 폐열을 활용하면서 굉장히 좋은 효율로 수소를 생산할 수 있기 때문에 또 좋은 기술이겠죠. 그래서 현재 굉장히 많은 세 가지 대표적인 수소 기술이 굉장히 기술 개발이 이루어지고 있고, 각자 상황에 맞게끔 아마도 이제 향후에 같이 이제 기술 개발이 돼서 상황에 맞게끔 적용이 돼야지 될 것 같습니다. 다음 소개해드리는 기술은 차세대 수전해라고 불리는 이런 음이온 교환막 수전해입니다. 요거는 이제 알칼라인 수전해의 낮은 전류 밀도, 그리고 재생에너지 직접 연계 시 대응이 어려운 문제를 해결을 하면서 동시에 팹 수전해의 고가 설비 비용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두 가지 장점을 합치고 단점은 또 없애는 그런 차세대 수전해 기술입니다. 이제 그런 알칼리성 작동 환경에서 이제 작동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비금속 그 활용을 대폭 감소할 수 있는 장점이 있고요. 중간에 이제 음이온 교환막이 설치됨으로써 알칼라인 수전해에서 섞이기 쉬운 그런 단점을 또 개선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음이온 교환막이 이렇게 우수한 기술이지만 이제 문제점이 특히 이제 그 음이온 교환막 자체의 내구성이 아직은 굉장히 큰 걸림돌이기 때문에 이에 대한 집중적인 연구가 현재 진행되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이제 현재 수전의 대표적인 기술을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그 주요 이제 그 수전의 기술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자, 그렇다면 이런 주요 수전의 기술을 과연 지금 어떤 기업이 굉장히 그 기술 개발하고 상용화를 하고 있는지를 좀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기업은 아까 간단하게 말씀드렸던 노르웨이의 넬이라는 기업입니다. 본 넬이라는 기업은 1972년에 설립이 돼서 이런 수소 발전소 개발과
재생에너지를 통한 수소 생산, 저장, 분배에 대한 최적 솔루션을 도출하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하고 있는 기업이고요. 하단에 그림 3개가 나타나 있는데 가장 왼쪽에 작은 규모의 컨테이너 박스 규모의 설비부터 우측에 대용량 설비까지 다양한 그런 모델군을 보유를 하고 있습니다. 가장 왼쪽에 보시면 이제 시간당 4에서 14kg당 시간당 4에서 14kg의 수소를 생산할 수 있는 작은 설비인데 보통 우리가 넥소 차량에 수소 차량에 충전하는 수소의 양이 대략적으로 뭐 4kg 정도로 본다고 하시면 이런 설비를 가지고 있으면 이제 시간당 최대 3대 정도는 충전할 수 있는 것이죠. 그렇지만 이제 수소포스 같은 경우에는 한 20kg 정도를 충전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1시간에 한 대도 충전하지 못하게 되겠죠. 그런 경우에는 조금 더 큰 규모의 뭐 중간 정도 사이즈 되는 그런 것들을 설치를 할 수 있겠죠. 그래서 그런 다양한 수준의 설비가 존재를 하고 있고, 실제로 이제 넬 같은 경우에는 이제 국내에 또 우리나라에도 진출을 해서 현재 이런 수소 사업을 또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넬사 같은 경우는 알칼라인 수전해를 중점적으로 많이 해왔고, 최근에는 이제 팸 수전해도 같이 또 동시에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림에 보시면 제일 우측에 있는 이제 까만색 부분 이 이제 대용량 스택입니다. 이 스택이라는 것이 바로 전기를 넣어서 수소를 생산하는 그런 설비라고 보시면 되겠고, 자, 이렇게 수소가 생산이 되게 되면 그거를 막바로 활용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생산되는 수소에 이런 전해질이 딸려올 수도 있는 거고, 그 안에 뭐 산소가 들어올 수도 있는 거고요. 여러 가지 물이 들어 있을 수도 있는 거고, 그래서 그런 것들을 또 분리를 해줘야겠죠. 그런 처리를 해줘야 되는데 그런 설비들이 뒤에 또 다 딸려 있습니다. 그런 것들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뒤에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기업은 일본의 아사히 카세이라는 기업입니다. 본 기업은 사실은 식염수 전기분해를 굉장히 오랫동안 해오던 기업인데 방식이 유사하므로 이제 수전해 쪽도 진출을 해서 그냥 활발하게 기술 개발을 하고 있고요. 최대 10메가와트 기준의 기술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앞서서 이제 까만색 스택을 보여드렸는데, 그 스택 자체 하나가 이제 10메가와트라는 것이고요. 이것은 만약에 우리가 100메가와트급 수준의 설비를 구축을 한다고 하면 그 10메가짜리 까만색 스택을 10개를 설치를 하면 이제 100메가와트급이 되겠죠. 그래서 그런 최대 10메가와트급의 기술을 보유하고 있다. 그래서 현재 이제 일본 안에서 여러 가지 다른 뭐 회사와 함께 협업을 통해서 여러 가지 실증을 하고 있습니다. 또 알칼라인 수전해의 또 대표적인 기업 중에 하나가 독일의 티센크루프라는 회사입니다. 이 회사도 마찬가지로 식염수 전기분해 사업을 이제 수행했던 경험을 바탕으로 수전해 쪽을 이제 상용화를 주도를 하고 있고요. 실제로 미국이나 사우디아라비아와 함께 이런 여러 가지 그리수소 사업을 하고 있고, 특히 이제 현재 뭐 20메가와트급 알칼리 수준의 플랜트를 향후에 이제 운전할 이제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음 기업은 팸 수전해에 집중을 하고 있는 독일의 지멘스라는 기업입니다. 지멘스 에너지에서 진행 중이고, 기존에 굉장히 많은 발전이나 전력계통 쪽으로 굉장히 강점을 가진 굉장히 큰 기업이죠. 독일 지멘스는. 독일은 사실은 재생에너지에 굉장히 예전부터 관심이 많고 이를 설치를 많이 해서 2011년부터 굉장히 그런 출력 제한 문제가 많이 발생을 했습니다. 출력 제한 문제를 다시 말씀드리면 변동성이 너무 심해서 많이 생산될 때 그거를 제대로 전력망에 물리지 못하고 버려지는 그런 전력을 의미하는데, 그때부터 이제 그런 이제 그 출력 제한 전기를 그냥 버리기보다는 그걸 한번 수소로 만들어서 저장을 해서 활용을 하자라는 측면에서 팸 수전의 설비 개발을 진행을 해 왔고요. 실제로 이제 현재는 이제 메가와트급 이상의 수십 메가와트급 이상의 이제 그런 제품 솔루션을 이제 보유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의 대표적인 이제 수전해 기업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사실은 이제 수전해 우리나라에도 사실은 수전해 기업이 많이 존재를 하고 있습니다만,
이제 앞서 말씀드린 것은 실제로 상용급 규모로 하는 쪽을 말씀드린 거고요. 우리나라도 현재 다양한 실증을 통해서 상용급을 만들기 위해서 많이 노력을 하고 있다는 점을 좀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다음은 우리 그린소 시스템에 대해서 조금 더 이런 그 공정도를 보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우선 이제 재생에너지와 보조 전력으로 이루어지는 이제 전력 파트가 있고요. 전력 파트는 재생에너지뿐만 아니라 필요에 따라서는 보조 배터리가 필요할 수도 있는 것이고, 그리고 전력망과 연계해서 할 수도 있고, 아니면 단독으로도 할 수 있겠죠. 그래서 그런 식으로 전력이 이제 그 계통이 구성되어 있다고 보시면 되고, 이제 이렇게 여기서 전력이 이제 수전해기로 공급이 되게 되면 여기서 수전 장치에서 대략 한 10에서 20바 정도로 수소를 생산을 하게 됩니다. 자, 여기서 나오는 수소는 사실은 우리가 바로 어떤 수소차나 이런 쪽에 바로 충전을 할 수 있는 정도의 압력이 아닙니다. 예를 들어 600바 이상이 돼야지만 우리가 비로소 수소 차량에 가스로 고압으로 주입을 해가지고 활용할 수 있습니다. 만약에 20바로만 채우게 되면 얼마 이제 못하고 금방 이제 또 계속 충전을 해야 되는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에 가능한 이제 고압으로 이제 만들어줘야 되는데, 자, 그런 고압으로 만드는 설비가 바로 이런 수소 압축 저장 공급 시스템입니다. 실제 20바짜리를 한 800바 이상까지도 가압을 하는 그런 설비이고요. 이제 압축을 할 때 우리가 20바짜리를 800바짜리로 한꺼번에 압축을 하면 좋겠지만, 그렇게 하면은 이제 그 압축을 하면서 열이 발생하기 때문에 중간중간에 이제 그런 쿨링을 해줘야 됩니다. 쿨링을 하면서 압축을 해야 돼서 이렇게 여러 가지 단을 통해서 비로소 고압까지 압축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림은 아까 넬사에서 보여줬던 이제 규모별 수준의 시스템이죠. 좌측의 작은 스케일부터 우측의 굉장히 큰 스케일까지 이제 나타나 있습니다. 요거는 작은 스케일의 이제 수준의 시스템 구성입니다. 보시면 요 가운데 있는 요게 이제 수준 스택이고, 이 지금 현재 그림에서는 이제 일렉트롤리시스 시스템이라고 해서 이쪽을 다 포함을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수소가 나오면 상단에 이제 그런 분리기에서 이제 어떤 전해질이라든지 물을 분리하는 세퍼레이터, 그런 여러 가지 분리기가 있는데 이걸 다 총칭하고 있는데, 보통은 이런 그 스택을 제외한 나머지 설비는 이런 밸런서 플랜트라고 이제 BOP라고 불립니다. 그래서 그 외의 설비는 BOP라고 구성이 되어 있고요. 그래서 실제로 이제 전력 변환 장치, 제일 우측에 있는 전력 변환 장치, 중간에 스택, 그리고 그 외에 여러 가지 BOP 설비 이런 것들로 이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수전의 시스템의 좀 더 공정 흐름도를 보면서 좀 자세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일 왼쪽에 이제 전력이 이제 DC로 변환돼서 이제 공급이 되겠죠. 예를 들어 우리가 태양광도 DC고 풍력 같은 경우는 AC인데 우리 수전에는 DC입니다. 그래서 이제 만약에 우리가 태양광을 쓴다고 하면은 DC-DC인데 이때 전압이 또 다릅니다. 이 최적의 전압 포인트가 다르기 때문에 DC-DC를 또 전환해주는 그런 장치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DC-DC 또는 뭐 AC-DC 뭐 이런 이제 변환 장치가 필요한 것이고, 그래서 이제 그걸 통해서 수전에 적합한 전압으로 전력을 공급을 한다고 하면은 여기서 이제 수소와 산소가 나오게 되고요. 이제 산소 같은 경우에는 이제 여기 들어있는 전해질을 일부 이제 그 기획 분리기를 통해서 분리를 해서 다시 순환을 시키는 식으로 활용할 수 있고, 산소는 이제 부생 산소로 어디 이제 뭐 활용을 할 수 있겠죠. 자, 그럼 수소 쪽을 보시면 이제 수소도 마찬가지로 그 안에 있는 전해질과 물을 좀 빼서 이제 밑으로 순환을 시킵니다. 다시 빼낸 물은 이제 물 같은 경우는 계속 소모가 되고 KOH는 계속 이제 순환을 시키기 때문에 계속 이제 빙글빙글 돌게 되고요. 그 와중에 이제 물은 이제 별도로 이제 공급이 됩니다. 공급이 돼서 되는데, 자, 일단 여기서 이제 세퍼레이터에서 나오는 수소를 이 다음 스크러버를 통해서 아직 미량으로 남아있을 수 있는 전해질을 좀 더 수세를 하게 됩니다. 물로 씻어내는 그런 조치를 하게 되면 이제 물로 포화된 이제 수소가 위로 나가게 되고요. 수세를 할 때 이제 물을 공급을 해서 이제 순환을 하면서 하기도 하고,
이때 나오는 이제 이 물을 다시 전기분해 이제 활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스크러버를 통해서 나가게 되고, 만약에 우리가 이 과정에서 가압을 하고 싶다 하면은 이렇게 옵셔널로 이제 컴프레서와 그리고 컴프레서를 활용하게 되면 아무래도 이제 컴프레서 앞단과 후단에 압력이 계속 출렁출렁 될 수 있기 때문에 그 압력의 버퍼 역할을 할 수가 있는 이런 그 가스 홀더 같은 용기를 설치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 걸 옵셔널로 설치를 할 수 있고요. 그리고 다음으로 있는 것은 우리가 수소 안에 이제 미량의 산소가 포함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디옥시다이저라는 촉매 반응기를 통해서 다시 그 미량의 산소는 이제 수소와 다시 반응을 해서 물로 이제 변환이 되고요. 자, 그렇다면 이제 나오는 수소에 물이 또 포함될 수 있겠죠. 그 이제 포함되어 있는 물을 깔끔하게 제거를 하는 이런 드라이어 시스템을 통해서 이제 그 물을 제거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런 드라이어를 통해서 물을 제거를 하면 이제 되는데, 이 드라이어 같은 경우는 실제로 우리가 어떤 압축 공기를 만들 때도 많이 쓰이는 드라이잉 시스템이고요. 이런 좌측, 우측에 동일한 설비가 있는데 안에는 이제 흡착제가 들어 있습니다. 흡착제가 이제 나오는 수소 안에 있는 물을 흡착을 하게 되는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가정에서 쓰는 그런 건조 방식과 마찬가지로 어느 정도 쓰면은 이제 포화가 돼서 더 이상 물을 못 먹게 되는데, 그런 경우에는 여기에서는 이제 뜨거운 바람을 넣어줘서 그 흡착제를 다시 재생을 시킵니다. 재생을 하면 뜨거운 바람에 의해서 수분은 다시 날아가고 건조가 되면 또 이제 활용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좌우를 계속 이제 교차적으로 운전을 한다라는 이제 그런 의미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생산되는 99.9% 이상의 굉장히 고순도의 수소를 저장했다가 비로소 후에 압축 시스템으로 공급을 할 수 있게 됩니다. 예, 그 생산된 수소를 이제는 압축을 해서 공급을 해야겠죠. 그래서 이제 이 그림은 이제 수소 충전소, 상단에 수소 충전소를 보여드리고 있고, 이런 수소 충전소는 기본적으로 어디 이제 생산돼서 오는 이제 수소, 뭐 한 200~300바짜리의 트레일러에 실어 오는 경우가 다수인데, 그런 거 트레일러로 실어 와서 그 충전소 자체에다 이 트레일러를 배치를 하고, 다시 그거를 좀 더 800바까지 다시 승합을 시켜서 이러한 그 디스펜서로 차량에 주입을 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 이런 시스템으로 구성되어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수소 공급 시스템의 좀 더 자세한 그런 그 도면을 보시면은 이거 같은 경우는 사실은 트레일러에서 공급을 받는 시스템이 아니라 실제 수소 파이프라인을 통해서 이제 수소를 공급받을 때의 도식입니다. 실제로 우리나라 같은 경우 울산에는 수소 파이프라인이 그래도 많이 깔려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울산에는 특히 그런 석유화학 그 공단에서 나오는 부생 수소가 굉장히 많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실제로 이제 분배해주는 파이프라인이 좀 깔려 있어서 만약 그런 걸 활용할 때에는 이런 방식으로 구성을 하면 되겠죠. 그래서 보시면 압축기가 여러 가지 방식이 있는데 한 100에서 200바 정도까지만 압축을 하는 압축기가 있을 수 있고, 좀 더 고압으로 압축하는 방식이 있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파이프라인을 통해서 압축을 하다가 예를 들어 파이프라인이 막 어떻게 비정상적으로 돼서 공급을 일시적으로 못한다 하게 되면 이런 그 저장되어 있는 가스를 다시 압축해서 고압으로 만들어내서 충전을 하면 되겠죠.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 압력을 가지는 그런 시스템, 그리고 이러한 복잡한 시스템을 이제 운전을 하기 위해서는 굉장히 또 컨트롤 측면에서 또 되게 중요합니다. 어떤 밸브는 어떨 때 잠고, 어쩔 땐 열고, 그리고 비상 상황에서는 다시 수소를 벤팅, 그러니까 수소를 다 불어내고 이런 형태의 그런 컨트롤이 중요하기 때문에 그런 것까지 잘 구성이 돼야지만 이제 정상적으로 우리가 수소 충전소의 운영을 할 수가 있습니다. 예, 지금 보여드리는 그림은 실제 이제 수전해 시스템의 이제 그 모습입니다. 요거는 굉장히 작은 사이즈, 연구원에서 연구하는 이제 스케일의 수소 이제 수전해 시스템으로 보시면 되고요. 가운데 보시면은 이제 그 스택이 존재를 하고 있고, 그 상단에 이제 세퍼레이터 그리고 여러 가지 쿨러 등으로 이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우리가 그 보통은 이 스택을 개발을 많이 합니다. 스택의 효율을 높이는 방법, 그리고
그리고 또 이제 재생에너지를 연계했을 때, 변동성을 연계했을 때 과연 안정적으로 수소를 생산할 수 있는지 뭐 그런 걸 여러 가지 테스트하기 위한 장비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제 이런 수소 시스템은 기존 이제 말씀드린 수소 시스템과 동일한데 좀 더 이제 이쪽은 이제 좀 복잡하게 생긴 도면이지만 좀 파트별로 설명을 드리면 이제 스택이 있고요. 스택에 전력이 공급이 되게 되면 이제 수소 세퍼레이터와 산소 세퍼레이터로 이제 올라가게 돼서 그 위에서 전해질과 물이 이제 분리가 되겠죠. 아까 말씀드린 거와 사실은 거의 동일한 이제 스킴입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그 쿨링 워터 같은 것들이 공급이 될 수가 있고, 그리고 여러 가지 이제 에어 공급이라든지 다양한 그런 그 시스템의 구성을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합은 어떻게 제어가 되는지, 그리고 이제 수전의 시스템을 제어할 때 이제 전기를 가해서 수소를 생산할 때 과연 이 수소가 안정적으로 생산되는 것도 중요하지만 동시에 이제 그 압력이 너무 많이 올라가지 않는지 그런 것들을 이제 컨트롤을 잘 해주는 그런 컨트롤 시스템 제어 모양을 보여드리고 있고요. 특히 이제 이 그림은 보통은 우리가 수전해를 할 때 기본적으로는 수소가 발생되는 부분이 있고 산소가 발생되는 부분이 있는데 수소가 발생되는 쪽을 약간의 압력을 좀 높게 합니다. 산소보다는. 그래서 그런 식으로 이제 해야지 실제로 수소가 안정적으로 생산될 수 있고 실제 산소 쪽으로 넘어가서 혼입되는 그런 것을 방지할 수 있기 때문에 노란색 표를 보시면은 실제로 수소의 압력이 너무 높아지진 않는지, 너무 높아지면 이제 알람이 울리게 되고 그런 경우에는 이제 우리가 시스템을 그 압력을 줄이는 조치를 하든지 아니면 셧다운을 해야 되겠죠. 또는 반면에 만약에 산소 쪽이 너무 높아진다 하면 그것도 이제 문제이기 때문에 그쪽을 또 압력을 또 조절하거나 셧다운을 시키는 그런 이제 제어 판넬을 통해서 압력을 모니터링해서 이제 그런 것들을 감시하는 그런 제어하는 것을 이제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수소의 이제 그런 그 물의 이제 그런 리퀴드 레벨 같은 것도 이제 조절을 해야 되고요. 그래서 펌프를 언제 키는지, 만약에 공급되는 물이 너무 적다 하면은 어느 정도 그 이하로 내려가게 되면 물을 공급을 하든지 펌프를 할 수 없다면 펌프를 끄든지 하는 여러 가지 시스템 제어를 해야 되는 그런 모습을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복잡한 것보다는 이제 좀 간단하게 이런 식으로 수전의 시스템이 구성이 되어 있고 제어가 된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요거는 좀 다른 이제 우리 하단에 있는 그런 연구 논문에서 실제로 이제 실증을 한 수전의 시스템인데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스택이 존재를 하고 상단에 이런 그 세퍼레이터와 쿨러, 실제로 이제 우리가 수전해를 하게 되면 열이 발생을 하기 때문에 온도를 이제 어느 정도 이상으로 올라가지 않게끔 60, 70도 이상으로 올라가지 않게끔 쿨링을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상단에 보면 그런 쿨러가 설치되어 있는 곳이고요. 나오는 수소는 이제 이러한 드라이어 시스템을 통해서 이제 실제로 생산이 될 수가 있습니다. 본 도면은 좌측에 이제 병렬로 구성되어 있는 것이 바로 이제 스택이고요. 스택이 아까 초반에 말씀드렸듯이 스택을 병렬로 구성을 하고 나오는 수소를 이제 정제하는 그쪽 분리하고 여러 가지 압축하고 이런 것들은 사실은 BOP 설비들은 이렇게 공통으로 구성을 할 수가 있습니다. 스택은 어느 정도 대형화하는 데 한계가 있지만 BOP 쪽은 그래도 어느 정도까지는 굉장히 대형화를 하기가 용이하고 특히 이런 BOP 시스템은 사실은 기존에 있던 그런 공장에 적용되던 다양한 그런 그 공정 유닛들을 거의 비슷하게 활용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실제로 다 거의 상용화가 되어 있는 상황이고요. 이 스택 쪽만 잘 스케일업이 되고 잘 설치가 된 후 그리고 잘 운전이 되면 되겠죠. 그래서 이런 도면은 굉장히 대형 플랜트에서 이런 식으로 구성을 한다라고 참고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제 앞서서 이제 이런 다양한 이제 그 수전의 시스템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고, 우리가 스택에 대해서는 이제 간단히 말씀드렸는데,
과연 그렇다면 수소를 생산하고 그 수전의 스택 외로 또 중요한 그런 BOP 설비는 무엇이 있느냐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BOP 설비의 상세 사항을 보시면 이러한 전력 변환 장치가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런 풍력이나 그런 그 태양광에서 나오는 이제 전력의 전압이라든지 그런 것들이 수전의 시스템에 적합하지 않기 때문에 그거를 적합하게끔 만들어주는 이런 전력 변환 장치 이런 것들이 이제 필요하고요. 그래서 이제 실제 만약에 우리가 태양광과 풍력을 활용하게 되면 또 개통과도 물릴 수가 있는 것이고 그거를 잘 조화롭게 변환을 해서 실제로 수전에 적합한 전력을 공급하는 그런 역할을 하는 장치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장치는 이제 스크러버 장치이고요. 실제 이 본 도면은 사실은 이제 수전의 시스템에 바로 이제 적용되는 스크러버 시스템을 이제 다른 공정에 적용된 것을 도면을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실제로 이미 다 상용화가 끝난 그런 이제 설비이고 실제로 이런 펌프를 통해서 계속 물을 수산하면서 위에서 이제 샤워기처럼 물을 쏴주게 되면 들어가는 가스 수전의 그 수소 가스 안에 있는 그런 전해질 물 등을 이제 밑으로 이제 씻어내는 역할을 하게 됐죠. 그래서 이런 걸 통해 전해질을 최대한 제거를 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다음은 이제 그 산소와 수소를 이제 안에 있는 물을 분리하는 장치고 아까 앞서 말씀드린 스크러버 앞단에 존재하는 장치입니다. 보시면 상단 그림에 길게 누워있는 세퍼레이터가 바로 이제 이런 수평형 세퍼레이터이고 한 개는 수소용, 한 개는 산소용입니다. 이런 세퍼레이터는 사실은 뭐 일반적인 화학 공장에는 거의 다 적용되어 있는 그냥 일반적인 그런 압력 용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은 이제 아까 수소 안에 미량 포함될 수 있는 그런 산소를 제거를 하는 그런 디옥시다이저라는 이제 장치이고요. 이를 통해서 안에 있는 이제 물을 제거를 하고 여기 같은 경우는 디옥시다이저 with TSA 드라잉이라고 적혀 있죠. 이게 TSA라는 약자가 템퍼러처 스윙 어둠션의 약자인데 아까 이제 이거를 디옥시다이저를 통화하게 되면 물이 발생을 하고 이걸 건조시켜야 된다고 말씀드렸는데 바로 다음 그림에 나타난 바와 같이 이런 건조 장치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이제 보시면 세로로 있는 이런 흡착 탑에 흡착제가 충진이 되어 있고 물을 흡착을 해서 그 안에 있는 수소 안에 있는 물을 제거를 하고 만약에 이 한쪽이 포화가 되게 되면 계속 교차 운전을 하면서 수소를 안정적으로 안에 있는 물을 제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게 이제 물까지 제거한 수소는 비로소 이런 탱크에 저장이 될 수 있고 기본적으로는 저압 탱크 뭐 20바에서 뭐 한 50바 사이 정도 그 정도 되는 저압 탱크에 있는 것을 일반적으로 압축을 해서 이런 트레일러에 싣게 되고요. 실제로 현재 우리나라 고속도로를 보시면은 이런 트레일러가 굉장히 많이 이동하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이런 트레일러 안에 이제 수소를 충전하고 기본적으로 이제 뭐 200~300바 정도로 충전을 하게 되면 이거를 이제 주유소로 200~300바 정도로 충전을 하게 되면 이것을 이제 수소 충전소로 가져와서 이제 더 가압을 해서 이제 차량에 이제 주입을 할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그림들이 바로 이제 그런 수소를 압축하는 시스템이고 이런 다단으로 다단 압축을 통해서 수소를 생산을 할 수가 있습니다. 예, 지금까지는 이제 지금까지는 이제 수전의 설비 시스템에 대한 설명을 드렸고요. 지금부터는 마지막으로 이제 그린수소의 향후 전망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이제 현재 그림을 보여드리는 것은 이제 그린수소 밸류 체인입니다. 보시면 그린수소 부분은 이제 상단에 재생에너지가 이제 수소전해를 통해서 수소가 만들어지고 이를 수소를 우리가 이제 보통 운송을 하게 되면 이제 예를 들어 이제 우리 국내에서 생산한 수소를 운송하게 된다면 뭐 파이프라인이라든지 아니면 트레일러를 보통 활용을 많이 할 수 있는데
기본적으로 우리가 수소를 많이 대량으로 해외에서 만드는 값싼 그린 수소를 들여온다고 하면은 기본적으로 이런 암모니아로 합성을 해서 가져오는 경우를 많이 지금 고려를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수소를 액화를 해서 가져올 수 있겠지만 굉장히 액화하는데 에너지가 많이 들어가고요. 또한 액화를 시키면 그 부피는 굉장히 많이 줄어들지만 그 액화된 수소를 운송하는 과정에서 그 액화된 수소가 다시 또 기화돼서 이제 많이 그 날아갑니다. 그래서 그런 손실이 좀 많기 때문에 사실은 이제 그런 액화된 수소를 저장할 수 있는 그런 액화 탱크 개발을 굉장히 진행을 많이 하고 있고, 그 단열이 충분히 많이 보장이 되어야지만 그런 대량 수소 생산과 운송에 유리할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뭐 단거리라면 괜찮을 수 있겠지만 장거리 운송 같은 경우에는 그런 식으로 수소가 많이 날아가서 기화돼서 손실이 많이 되겠죠. 그래서 그런 손실을 막기 위해서 이제 방법 중에 하나가 바로 이제 암모니아로 만들어 가지고 합성을 해 와서 암모니아로 들여와서 암모니아에 있는 다시 질소를 빼내서 다시 수소로 만들어내는 그런 크래킹 과정을 거치는 방법입니다. 가장 현실적으로 대량의 수소를 실어 나르는 방법 중에 하나이고요. 그런 수소 이제 그린 암모니아를 도입하면 좋겠지만 사실은 또 암모니아를 만들고 다시 그거를 분해하는 과정에서 또 돈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는 또 기술 개발을 통해서 그 비용을 낮출 필요가 있습니다. 그 외에 뭐 LOHC라든지 다양한 수소 이제 그 방법이 그 운송 방법이 있는데 그런 것들은 이제 기술 개발이 한창 이루어지고 있고요. 또한 이제 우리가 그린 수소와 그런 그린 수소를 활용한 이제 그린 수소와 CO2를 합성시켜서 만드는 이제 그린 메탄올 방식이 있는데, 이제 그린 메탄올 같은 경우는 현재 이제 다양한 이제 그린 메탄올 선박 같은 것도 굉장히 많이 추진이 되고 있고, 그래서 아무튼 이런 다양한 수소 운송 방식이 지금 존재하고 그 기술 개발이 이루어지고 있고, 이런 식으로 그린 수소 밸류 체인은 이루어져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렇게 이제 수입한 암모니아는 실제로 암모니아를 이제 천연가스에 그 혼입해서 같이 태워서 발전을 할 수도 있는 것이고, 암모니아를 크래킹해 가지고 수소로 만들어서 수소를 수소차에 활용할 수도 있는 것이고, 그런 식으로 이제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이제 국내 그린 수소의 이제 단가 전망을 이제 연구 논문과 단가 전망을 연구 논문을 간단히 소개시켜 드리면서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연구는 이제 제네에너지원 변동성 속에서 수소 생산을 위한 알칼라인 및 양성자 교환막 수전의 기술의 경제성 비교 평가입니다. 대표적인 현재 상용화된 이제 그 수전의 기술이 바로 알칼라인과 팸 수전인데, 해당 각 기술은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장단점이 굉장히 있습니다. 그래서 장단점에 따라서 어떤 데는 유리할 수 있고 어떤 데는 불리할 수 있는데, 그런 것들을 어떤 경우로 하는 게 더 경제적으로 이득인지 그런 것들을 비교한 케이스이고, 국내 제주도의 기상 데이터를 기반으로 분석이 됐기 때문에 향후에 우리나라 그린 수소가 과연 현재는 어느 정도 수준이고 향후에는 어느 정도까지 낮아질 수 있는지 뭐 그런 것들을 좀 가늠해 보는 연구 결과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재생에너지는 기본적으로 이런 공급되는 재생에너지 측면에서 변동성이 굉장히 심하고, 이에 따라서 맞춤형의 수전의 기술이 필요합니다. 이런 차원에서 기본적으로 우리가 알칼라인 수전의 같은 경우는 아까 이제 중간에 다공성막이 있고 이를 통해서 이제 전력이 불안정하게 공급이 되면 셧다운을 많이 할 수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것은 바로 이제 온오프 오퍼레이션, 껐다 켰다 하는 그런 오퍼레이션을 많이 해야 된다는 것이고, 그로 인해서 굉장히 좀 운전상 번거로울 수 있고 수소 생산에 있어서 그냥 차질을 빚을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 측면에서 그런 최소 부하 요구량이 있습니다. 그 어떤 스택이 만약에 뭐 1메가와트짜리다 하면 20% 이상의 전력이 공급이 되지 않으면 셧다운을 하고 아니면 운전할 수 있는 그런 설비가 있다고 하면 그런 경우에 이제 이것을 이제 알칼라인 수전에는 이제 굉장히 크리티컬한 거고요. 팸 수전 같은 경우는 현재 상용 그 팸 수전에 같은 경우는
미니멈 파트로드 이런 최소 부하를 요구를 하고 있지만 궁극적으로는 최소 부하가 없이도 운전할 수 있는 가능한 기술이기 때문에 본 연구에서는 알칼라인 수전에는 이런 최소 부하가 있어야 요구 조건이 있고 팸 수전에는 없을 때 과연 경제성이 어떻게 차이가 나는지를 보여드리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오버로드 오퍼레이션이라고 해서 우리 실제로 추전의 설비가 만약에 스택 하나가 만약에 예를 들어 1메가와트다 하면은 그거를 일시적으로는 과부하 운전을 할 수가 있습니다. 물론 이제 과부하 운전을 하면은 이제 그 수명이 약간 줄어들 수 있겠지만 그런 과부하 운전을 할 수 있는 경우에는 어떻게 경제성이 좋아질지를 이제 보는 거고요. 팸 수전에 같은 경우 이제 과부 운전을 할 수 있는 가능성이 좀 높기 때문에 본 연구에서는 팸 수전에 과연 과부 운전을 적용을 했을 때 과연 얼마나 경제성이 좋아질 수 있는지 그거를 좀 분석을 한 결과입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 수전회기에는 사실은 이제 전력이 얼마나 공급되느냐에 따라서 효율이 달라집니다. 그래서 그런 전력이 계속 바뀌게 되기 때문에 그런 효율 변화를 다 반영한 그런 연구를 진행을 했고 특히 이제 현재부터 미래까지 우리가 수전회기 그리고 뭐 태양광, 풍력 이런 그리고 그런 단가가 낮아질 때 과연 얼마나 우리 그린수소의 단가가 낮아질 수 있는지 그런 것들을 같이 분석을 했습니다. 요거는 뭐 여러 가지 수식으로 구성이 되어 있죠. 좌측에는 태양광 발전 모델링인데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우리가 일사량 그리고 기온 데이터를 넣으면 과연 이 태양광 판넬에서 과연 얼마의 전력이 생산되느냐 그거를 계산하는 식입니다. 우측은 과연 얼마의 바람이 불어올 때 과연 전력이 얼마나 생산되느냐 그거를 계산하는 식입니다. 그렇게 참고를 해주시면 될 것 같고 다음 식은 우리가 알칼라인 수전해와 팸 수전해의 이제 수식이 다른데 기본적으로 우리가 전력이 얼마 들어올 때 과연 수소가 얼마 생산되느냐 그리고 생산될 때의 효율이 얼마 되느냐 이런 것들을 계산하는 식입니다. 자, 아래 이제 그림을 보시면 이제 점선으로 표현되어 있는 부분이 바로 이제 효율입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우리가 어떤 알칼라인 수전에 뭐 0.6, 팸 수전에는 뭐 2 암페어 퍼 스퀘어 센티미터의 전류밀도에서 운전을 한다고 하면은 만약에 전력이 그거보다 적게 들어오게 되면은 전류밀도 낮은 부분에서 운전이 되게 되고요. 그때는 효율이 조금 높죠. 그래서 그런 것을 반영을 하는 그런 연구 결과입니다. 요거는 이제 우리가 수소 생산 단가를 이제 보통 경제성 분석의 지표로 활용을 합니다. 보통 우리가 수소 킬로그램당 과연 얼마의 수소를 생산할 수 있는지 그거를 이제 계산하는 식입니다. 그래서 분자식에는 수소를 생산하는 데 들어가는 장치 설치하는 비용, 캐피탈 코스트 그리고 운전하는 데 들어가는 비용, 예를 들어 사람 인건비가 필요할 수 있을 거고 유지보수비가 있을 수 있고 그런 것들을 합산을 한 이제 비용이고요. 이제 분모에는 과연 수소를 얼마 생산하는지 그걸 나누면 이제 비로소 킬로그램당 얼마의 이제 그런 생산 단가가 나오게 되겠죠. 이제 그렇게 해서 구성이 되어 있고 이제 우측 도표는 이제 우리가 향후 예측되는 수소의 생산 단가가 각 구성품의 구성품의 단가가 얼마나 개선될 것인지 그거를 이제 보여드리는 표입니다. 그래서 본 연구에서는 총 이렇게 4가지를 기준으로 이제 분석을 했고요. 간략하게만 연구 결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보시면 가장 기본 케이스, 아까 이제 알칼라인 수전의 최소 부하 그리고 팸 수전의 최대 부하 이런 것을 고려하지 않은 그냥 현재 그냥 기준 기본 케이스의 경우에를 말씀드리면 알칼라인 수전해가 팸 수전해보다 이런 마름모의 이제 LCOH를 보시면 이제 수소 생산 단가가 더 좋은 것을 보실 수 있죠. 반면에 팸 수전해는 효율이 약간 좋아서 좀 더 생산량이 많은 것을 바차트로 보실 수가 있습니다. 현재는 이제 이런 기본 케이스를 기준으로 다음 이제 우리가 만약에 알칼라인 수전에는 이제 최소 부하 영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재생에너지 연계에 따라서 이제 잦은 온오프 오퍼레이션을 해야 되는데 만약에 우리가 기존 케이스, 기본 케이스에서 뭐 예를 들어 뭐 최소 부하를 위한 최소한의 전기를 우리가 전력망에서 끌어다가 공급을 하지 않는다고 하면은 그런 경우에는 이런 온오프 오퍼레이션 이 녹색의 바차트가 없을 수 있겠죠. 그렇지만 전력망 자체가 우리나라는 사실은 화석 연료 기반의
전력이기 때문에 사실은 그린수소라고 또 불릴 수가 없겠죠. 그렇게 되면 또 그렇기 때문에 아무튼 이런 온오프 오퍼레이션을 이제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뭐 그리드를 써야 되는데 그런 문제점이 있어서 사실은 이제 바이오매스나 원자력 발전 같은 부탄소 보조 전원 공급이 가능하다 하면은 경제성을 유지하면서 이렇게 온오프 오퍼레이션을 없애서 굉장히 안정적인 운전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반면에 이런 무탄소 보조 전원이 공급이 어렵다 하면은 배터리를 적용할 수가 있겠지만 배터리를 제공을 하면 이제 온오프 오퍼레이션 횟수는 줄어들지만 경제성은 굉장히 악화되는 것을 보실 수 있죠. 그래서 실제 팸 수준에보다도 원래는 경제성이 좋았지만 이렇게 배터리를 많이 설치하면 경제성이 악화되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두 번째는 팸 수전해 같은 경우 이제 기본적으로는 알칼라인 수전해보다는 경제성이 좋지 않지만 이제 그런 과부하 운전을 적용을 하게 되면 점차 좋아져서 궁극적으로는 알칼라인보다도 좋아질 수 있다. 그래서 우리가 기술 개발을 통해서 팸 수전해의 과부하 운전을 어느 정도 허용할 수 있다고 하면은 경제성을 높이는데 굉장히 좋은 옵션이 될 수가 있습니다. 요거는 재생에너지가 어떤 데는 태양광만 적용할 수 있고 어떤 데는 풍력만 적용할 수 있고 어떤 데는 믹스로 적용할 수 있는데 자, 그런 믹스를 그러니까 단독으로 활용을 하거나 믹스로 할 때 과연 경제성이 어떻게 개선되는지 본표 같은 경우는 단독으로 활용할 때보다 믹스할 때 더 좋아지는 것을 보실 수 있고요. 그렇지만 알칼라인 수전해일 때 그런 잦은 온오프 오퍼레이션을 줄이기 위해서 배터리를 설치하면 경제성이 안 좋아지고 반면에 팸 수전해 같은 경우는 오버로드 오퍼레이션을 하면 경제성이 좀 좋아질 수 있다라는 그런 가능성을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요거는 향후에 우리가 2050년에 과연 우리나라 기준으로 얼마나 그린수소의 경제성이 좋아질지에 대해서 분석을 한 결과고요. 2030년 기준으로는 굉장히 좀 높은 생산 단가를 보이지만 향후에는 이제 뭐 대략 한 4불 그리고 좀 더 낙관적으로는 3불까지도 가능할 것으로 지금 예측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내에도 아직은 갈 길이 멀겠지만 아무튼 이제 여러 가지 기술 개발 그리고 상용화를 통해서 지속적으로 그린수소를 경제성을 좀 확보하는 노력을 좀 더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요거는 이제 다양한 인자에 따른 그린수소 생산 단가의 이제 비교이고요. 이제 과연 어떤 각각의 인자가 바뀔 때 그 그린수소의 생산 경제성이 얼마나 악화되는지, 얼마나 개선되는지 그런 것들을 이제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요거는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을 전부 다 요약해서 보여드리는 내용입니다. 예. 지금까지 오늘 그린수소 관련 다양한 여러 가지 개요뿐만 아니라 다양한 사례를 말씀드렸습니다. 예, 이상으로 금일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